어제 똘삼 단갈론파 추리력 보고 바로 이번 달 말에 있는 경찰청 등록 제2회 탐정 자격증 생강남 백병원 탐정사무소 소속 스트리머 똘똘똘이 가재야. 탐정시험도 있어요. 추리 좋아하시면 국정원 사이트 추리 퀴즈 있는데 심심하면 한번 풀어보세요. 국정원 사이트 추리 퀴즈. 그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네요. 국정원 추리 퀴즈 문제. 아, 이런 식으로 매주 이렇게 뭔가 올라오나 보네. 제 549회 추리 퀴즈. 여러분의 뇌를 자극할 추리 퀴즈를 풀고 최고의 명탐정이 되어보세요. 주방에서 인덕션 위에 주전자를 올리는 난 탐정의 얘기에 적당히 맞장구를 쳐주고 있었다. 오늘 저는 탐정은 가끔 입이 근질거린다는 표정을 하고 찾아와 몇 시간 이후 얘기를 늘어올 때가 있었어. 참고로 여간 피곤한 일이 아니다. 그때 그렇게 신고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내 친구는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었어. 집에 숨어든 강도에게 큰 상처를 입은 상태였거든. 역시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지체 없이 출동을 했군. 성숙한 시민의식과 신속한 경찰 신고 시스템의 승리인가? 목격자라면 혹시 수상한 소리를 들은 이웃 시민? 자네 내 얘기를 전혀 듣지 않군. 어쩜 그렇게 다 틀린 얘기만 할 수 있지? 티백을 찾고 있던 나는 갑작스런 정적에 등골이 서늘해졌다. 아 미안. 잠깐 그랬어. 목격자라니. 자네 친구가 직접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던 게지? 사실 나는 탐정이 앞에서 한 얘기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았다. 이거 저거 아니야 이거? 그렇게 신고가 이거 탐정이 이거 그냥 이제 바로 들어가지 서술 트릭. 탐정이 범인이었던 거야. 이게가 이제 찔러 죽였는데 신고 때문에 막타를 못 쳤다. 딱 이런 스토리네. 바로 난가다 이거는. 신고가 있었다며 목격자가 아니라면 당사자가 신고를 한 거 아닌가. 그리고 강도 사건이 경찰이 왔을 테고. 역시 자네는 내 얘기를 하나도 듣지 않았어. 나는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다. 탐정의 친구는 어떻게 위기에서 도움을 받았던 건가. 하지만 난 탐정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듣지 않았다는 사실을 정말 이상하게도 인정하기가 싫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네. 내 친구는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었어. 집에 숨어든 강도에게 큰 상처를 입은 상태. 너무하군. 하지만 기회를 한번 주지. 내 친구가 어떻게 살아나는지 맞춰보게. 내 친구는 점심을 준비하던 중에 강도의 습격을 받았어. 1시간 정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는데 단 5분만 늦었어도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운 상태였지. 그렇게 다시 얘기해줘봤자 전혀 모르겠어. 그리고 친구가 준비하던 점심 요리는 유명 식당의 밀키트 갈비탕이었네. 조리법대로 센 불에 팔팔 끓여주면 식당에서와 똑같은 맛이 나지. 불나가지고 소방서에 신고했네. 경찰에 신고한 게 아니라. 밥도둑이었다고? 아니 주방에서 인덕션 위에 주전자를 올리던 거는 나야, 친구가 아니고. 이 친구는 가스렌지로 했겠지. 센 불에 팔팔 끓여주면 식당에서 똑같은 맛이 난다잖아. 이거 인덕션 같은 경우에는 미스디렉션일 수 있어요. 가스렌지에서 정신을 돌리기 위한 미스디렉션. 그러니까 가스렌지를 떠올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인덕션이란 말을 일부러 던져놓은 거야. 친구를 살린 신고자 정신 응모하기가 있어? 요렇게 해서 추첨해가지고 하는 건가 보네요. 진행 중인 건 답이 안 나오네. 어쨌든 저는 불나가지고 그 소방서에 신고한 것 때문에 살아남았어요. 옛날 거들은 답이 있겠지. 기적의 생존자. 기적적인 생존력을 가진 남자에 대해 내가 얘기한 적이 있던가? 요즘 예측하기 힘든 재난을 겪고 있기 때문일까? 탐정의 말에 나는 구미가 당겼다. 탐정이 그렇게 말할 정도로 조금 궁금해지네. 이 친구는 억세게 운이 좋아. 덕분에 어떻게든 악조건을 이겨내고 결국 생존해내는 그런 유형의 남자지. 운 좋은 건 정말 못당해. 얼마나 운이 좋았는지는 이 얘기를 듣고 판단해보게. 이 친구가 부러질 중서부 고원지대에 갇혔을 때의 일인데. 맥가이버야? 갑자기 왜 브라질 중서부가 나와? 그 적막한 곳에서 이 사나이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단다. 깜빡 연료를 채워놓지 않아 현지에서 빌린 자동차가 멈춰버린 것이다. 핸드폰도 터지지 않는 곳인데다가 걸어서 가는 건 불가능했다. 한시라도 빨리 빠져나가지 못하면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고립 상황이었다. 그래서 남자는 어떻게 됐지? 잠깐의 시간 지체는 있었지만 결국 아무 문제 없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지. 포근한 침대에 몸을 뉘고 술도 한잔했을 걸 아마? 뭐라고? 분명 연료가 떨어졌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운이 좋다는 거지. 차체가 망가지거나 했다면 꼼짝없이 죽은 목숨이었다고. 저거 아니야? 고원지대라서 내리막밖에 없어. 차 밀어가지고 내리막 싱싱 달려갔다. 일단 그게 떠오르는데. 일단은 그게 떠오르는데. 남자에 대해서 조금 더 알려줘봐. 나이는 30대 중반.
세계 여행 중으로 모험심이 강해 경비행기 운전면허증도 있고 미국 레이싱 대회인 인디카 시리즈를 즐겨보는 자동차 강인규다. 아, 자동차 운전을 잘한다라는 이제 힌트가 있고, 그리고 말도 못하게 독주를 좋아. 아, 독주, 술을 집어넣었다라는 부분도 이제 계속 뭔가 이제 그 추리할 거리를 던져주네요. 깐깐한 미식가이기도 해. 그날도 시내 몇 곳을 돌면서 자기가 원하는 최고로 독한 술들과 음식을 사느라 연료를 많이 써버리기도 했지. 이미 답이 다 나왔다는 표정의 탐정. 무슨 얘기든 이렇게 퀴즈가 되어버리는 그의 화법이 짜증났지만 나는 여전히 궁금했다. 남자는 어떻게 살아난 것인가. 근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미스디렉션인 것 같아요. 술로 차를 가게 만들 수 없어요. 알코올로는 차에 시동을 걸 수 없습니다. 안 돼요. 술은 연료로 못 써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고원지대고 차를 밀어서 그걸로 인디카 레이스 이쪽을 밀고 싶어요. 왜냐면 이 독주라는 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거도 불 붙으니까 차를 가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이게 가능하려면 차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될 겁니다. 차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될 거고, 뭐 이게 지금 가솔린 차인지 디젤 차인지도 안 나오고. 독주 마시고 독주했다. 오케이, 꿀잼. 빨리 너 탐정해라. 나랑 일 하나 하자. 깐깐한, 어쨌든 경비행기 운전 모험심이 강하다. 연료를 많이 써.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너무 쉬워요. 왜냐면 일단 말이 안 되기도 하고, 일단 그 술로 차를 가게 하는 게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기도 하고, 지금 이 힌트 두 개를 동시에 배치한다는 건 굉장히 답을 그냥 던져준 건 다름없지. 이게 답일 리 없어. 미스디렉션이 전형적인 미스디렉션입니다. 거리를 둘 수밖에 없어요. 거리를 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원지대라는 이 키워드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굳이 이 사진 있죠? 사진에서 지금 내리막이 보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힌트를 주려고 했을 거야. 이게 그냥 이미지 사진일 수 있겠지만, 그래서 밀어서 내려가게 했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 답이 왜 없지? 답보기 왜 없어? 당첨자 정답, 기적의 생존자. 아니! 가장 도수가 높은 수로, 이거 당했다. 미스디렉션 당했다. 봐봐, 부식성이 강한 에탄올을 연료로 쓰기 위해서 에탄올 전류, 이거 에탄올인 브라질을 나온 게, 브라질에서는 에탄올로 갈 수 있는 차가 있다는 거야. 이게 내가 진짜 브라질의 핵심, 고원지대가 아니라 브라질의 핵심 힌트였구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지금 브라질이란 힌트를 주긴 했어. 그러니까 차종이 가솔린 차였다 이런 게 없어가지고 무슨 차종인지 말을 안 줬기 때문에 이거가 답이 되면 불합리하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브라질이라는 지역에서 많이 쓰는 차까지 다 해야 된다는 거. 오히려 이거는 한 번 더 꼬아서 못 맞췄어. 배경식 싸움이었네 이거는.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해서 한국에서 현대차를 탔다 뭐 이런 식으로 해놓고 다행히도 디젤 차였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이거는 반칙이지 솔직히. 정보를 제대로 제공 안 해줬잖아. 나는 이제 일단은 가솔린이랑 디젤 안에서 생각했어. 에탄올로 가는 차도 있긴 하지. 근데 이제 그건 너무 예외적인 상황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지. 근데 이제 브라질, 그래서 자네가 탐정이 못 되는 거라네. 아니 근데 오픈북을 시작하면 결국은 내가 어디까지 알고 있고 어디까지 모르는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공정한 승부가 아니에요. 저는 이 추리 게임이란 자체를 결국은 그 내용 안보다, 그러니까 화자와 청자의 싸움입니다. 두뇌 대결이에요. 야, 나는 너한테 충분히 맞출 수 있도록 그 힌트를 전부 다 제공했단다. 근데 과연 너의 두뇌로 이걸 맞출 수 있을까? 이렇게 내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뭔가 빠져있는 게 있거나 이런, 제가 이제 반칙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그런 겁니다. 근데 뭐 어쨌든 뭐 이거는 이제 브라질이라는 힌트를 줬고, 브라질 자동차에 대한 제반 지식이 있었다면 완벽하게 맞췄을 거고, 오히려 간단하게 독주니까 알코올에 불이 붙으니까 차에 넣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승리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오히려 복잡하게 고원지대라는 키워드에 꽂혀버려가지고 차를 밀고 중립으로 내려갔다라고 생각을 해버렸네요. 재밌네. 계속 한번 해볼까요? 오늘은 단간하지 말고 이거 한 몇십 개 풀어볼까? 단간 재밌는데? 술로 시동 걸려. 그러니까 에탄올을 쓰는 자동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LPG 차 같은 게 있는 것처럼 모든 연소되는 연료들로 차를 가게 할 수 있지만 이제 그 차의 내연기관 스타일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중립으로 내리막 브레이크 어떡하냐고요? 중립일 때도 브레이크 밟히긴 해요. 좀 더 세게 밟아야지 밟히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인디카 레이서라는, 그러니까 인디카 레이서니까 중립으로 내려가면서도 차를 컨트롤할 수 있을 만큼의 스킬이 있다는 걸로 봐드렸어. 그러니까 중립으로 내려가는, 저렇게 고원지대 내려가는 건 미친 짓이지만 인디카 드라이버라면 인디카 운전 잘하는 인디카 레이서 정도의 드라이버라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리한 겁니다. 자, 547회 추리 퀴즈. 와인에 빠진 탐정. 선물 받은 칠레의 와인이 어디 갔지? 분명히 창고에 넣어뒀는데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다. 분명 칠레 와인이었지. 이번에 또 칠레. 약간 이 패턴 나오는 것 같아. 칠레에 뭔가 칠레에 또 뭔가 꽂혔어 지금. 선물 받은 칠레 와인이 어디 갔지? 칠레 감탄. 분명히 창고에 넣어뒀는데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다. 분명 엊그제까지 창고에 있는 걸 똑똑히 봤었기 때문인지 이상하게 신경질이 났다. 에헤, 칠레 와인이 없어졌어? 잘 좀 보관하지 그랬어. 때마침 창고를 지나가던 탐정이 말했다. 이 무심한 말 한마디에 나는 거의 폭발할 지경이 되었다. 잠깐 이 녀석, 내가 찾는 물건이 칠레 와인인 걸 어떻게 하는 걸까? 이 상황이 가리키는 것은 한 가지뿐. 칠레 와인을 마신 범인은 탐정, 바로 너구나! 탐정이 최근 와인에 부쩍 관심을 가지며 밤새 취해 있는 모습을 종종 봐왔었기 때문에 나의 심증은 100%.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 탐정, 나는 내가 흉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언정 거짓말을 하지 않는 정직한 사람으로 알고 있어. 내 말이 맞지? 맞아.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건 나의 오랜 신념이지. 탐정, 어젯밤 내 와인을 마셨지? 이것 봐라.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해 입을 닫다니. 나는 도망치는 탐정을 뒤따라 서재에 들어갔다. 하지만 범죄의 현장은 이미 정리되어 있었다. 하지만 나는 매 눈으로 서재의 곳곳을 살폈는데 서재의 카펫 곳곳에는 코르크 부스러기와 붉은색 얼룩이 있었다. 물론 이건 나도 아는 오래된 것들이다. 탐정은 와인에 빠져들면서도 와인 마개를 따는 것은 익숙해지지 않는지 항상 성급하게 덤비다가 매번 코르크 마개를 망가뜨렸다. 대부분이 그때 만들어진 것이다. 어젯밤에 추가된 것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것들이 증거가 되기는 어렵다. 하지만 나는 이미 중요한 단서를 얻었다. 이것은 100%가 될 수 있는 증거였다. 어이! 탐정 스톱! 내가 생각에 잠긴 틈을 타 서재를 빠져나가는 탐정을 난 멈춰졌다. 그의 손에는 뭔가가 들려있었다. 그리고 탐정은 그것을 눈짓으로 가리키면서 말했다. 커피로도 내려올 거 한데. 이렇게 말하는 탐정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마치 범행 현장에서 잡힌 범인처럼 말이다. 과연 내가 포착한 100%의 증거는 무엇일까? 자, 봅시다. 그의 손에는 뭔가 들려있었다. 커피라도 내려올까 하는데 뭔가 들려있었고, 그러니까 그 뭔가를 지금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어요. 일단은. 하지만 나는 이미 중요한 단서를 얻었다.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와인 마개를 따는 것에는 익숙해지지 않은. 이거 일단은 지금 칠레 와인이 아니라 와인을 마셨느냐 안 마셨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여러가지 와인이 있는데 칠레 와인을 빼먹었냐. 그리고 어떻게 칠레 와인인지 맞췄지? 막 약간 좀 혼란스러워. 그냥 칠레 와인은 그냥 와인을 말하고 싶었던 거야. 칠레 와인을 마신 탐정. 그러니까 지금 와인을 마셨느냐 안 마셨느냐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칠레 와인인지, 뭐 무슨 프랑스 와인 칠레 와인인지 이걸 맞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와인이 한 병 있었는데 그게 사라졌다. 지금 아까 브라질에 꽂혀버려가지고 지금 칠레가 지금 머릿속을 자꾸 지금 들쑤셔놓고 있는 거야. 근데 칠레라는 키워드를 버려야 될 것 같아. 일단은 코르크 부스러기와 붉은색 얼룩이 있었다라는 거. 근데 이제 나도 아는 오래된 것들이고 이거는 지금 먹었다라는 증거가 안 되겠지. 근데 이것들이 근데 항상 탐정이 좀 약간 어설퍼가지고 코르크를 망가뜨렸어.
망가뜨렸고 어젯밤에 추가된 것들이 있겠지만 바로 증거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어제 마셨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야 돼. 커피라도 내려, 그 커피와 관련 있는 뭔가가 있다라는 거. 이거 제 생각에는 커피 드리퍼를 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커피 잔이고 그 위에 그 드리퍼가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코르크 담긴 와인을 걸러 마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탐정이 이제 그 코르크를 부서뜨리는 그게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그것까지는 다 다른데 그게 어제 마신 거냐 오늘 마신 거냐라는 거를 그 확증할 만한 100%의 증거가 될 수 있냐 하면 좀 애매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들고 있는데 그게 촉촉하다면, 그게 촉촉하게 젖어 있었다면 어제 마신 게 되겠죠. 말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탐정은 커피 그거 들고 이제 증거인멸하러 가고 있는데 이제 손이 바들바들 떨면서 나는 커피 마시러 가려고 하는데 하면서 이제 그 증거인멸을 하는 과정에 잠깐 그 드리퍼 좀 봐봐. 그 드리퍼 좀 봐봐. 약간 한번 보겠습니다. 와인에 빠진 탐정. 근데 그걸 어떻게 어제랑 커피 드립 세트. 나는 왜 커피를 내렸다고 한 탐정을 불러서 했을까? 그의 손에 들려있는 것이 바로 커피 드립 세트였기 때문이다. 매번 와인 코르크 마개를 망가뜨리는 칠레 와인에 단한가 체에 걸러서 먹는 것 뿐이다. 커피 드립 세트는 기본적으로 열과지를 통해 거를 쓴 아니 근데 이게 근데 솔직히 말해서 100%의 증거는 아니지. 추론일 뿐. 그러니까 아니 100%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 솔직히 말해서 100%라고. 옛날에 마신 걸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왜냐면 지금 바닥에 떨어진 것들은 지금 마셨다고 확신할 수 없다라는 건데. 근데 그 커피도 마찬가지로 탐정이 전에 그렇게 처먹다가 남긴 거 그냥 치운 걸 수도 있잖아. 그걸 100%라고 하긴 좀 애매하지. 거기서 좀 헷갈리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의도한 트릭이야 그렇겠지만. 자, 행운의 편지. 어차피 거짓말 못하니까 물어보면 됨. 행운의 편지. 이 편지는 영국에서 최초로 시작되어 요즘에도 이런 걸 다 보내네. 1년에 지구 한 바퀴를 돌면서 받는 사람에게 행운을 주었고 지금은 당신에게로 옮겨진 이 편지는 4일 안에 당신 곁을 떠나야 합니다. 이 편지를 포함해서 7통. 근데 저 어릴 때 실제로 우편함으로 행운의 편지 받아본 적 있었어요. 엄청 신기했어. 와 진짜 이거 보내는 빡대가리들이 있구나 하면서 바로 그냥 갖다 버렸습니다. 그냥 뭔가 미개하다는 식의 반응이었다. 그러나 말은 그렇겠지만 탐정의 감정은 크게 동요하고 있었다. 항상 냉철한 척하지만 이런 종류의 미신적인 괴담들에 누구보다도 민감한 사람이니까. 얘기를 해주었다. 내 얘기를 듣고 탐정은 7통의 편지에 해당하는 수신 주소를 어디선가 찾아 적었는데 슬쩍 모두 물어보니 모두 가본 적이 없는 먼 곳들이었다. 크크. 왠지 웃음이 가시려 한다. 이쯤에서 밝혀야겠다. 탐정에게 행운의 편지를 본 사람은 나다. 탐정 덕분에 실컷 듣고 왠지 불안한 녀석을 보는 것이 지겨워질 때쯤 나는 예정됐던 출장을 떠났다. 탐정, 그럼 나는 출장을 다녀올게. 숙소 주소는 잘 알고 있지?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하라고. 그런데 놀랍게도 내가 출장 간 숙소로 그것이 날아왔다. 행운의 편지가. 탐정에게 내려진 편지의 저주가 왜 다시 나에게? 그 다음날에도 나에게 편지가 계속 오더니 도합 7통이 나왔다. 7통. 그래, 이건 뭔가 수상했다. 그리고 편지 봉투들을 보니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씩 웃고 있는 탐정이 눈앞에 보이는 것 같았다. 과연 탐정이 나를 행운의 편지로 농락한 방법은 무엇일까? 4일 안에 당신 곁을 떠나는 이 편지를 포함해서 7통을 행운이 필요한 사람에게 보내주셔야 합니다. 어디선가 찾아 적었는데 슬쩍 물어보니 모두 가본 적이 없는 먼 곳들이었다. 이거 저거 아니야? 얘가 왓슨이었던 거야. 이 친구가 왓슨이었던 거야. 왓슨이었고 탐정이 사장이었던 거지. 그래서 이 왓슨을 출장 보내는데 그 출장 보내는 주소로 출장 보내는 주소로 미리 보내놓고 거기로 출장 보낸 거지. 주소는 숙소 주소는 잘 알고 있지?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하라고? 보는 것이 지겨워질 때쯤. 아니 근데 먼저 보냈잖아. 가기 전에. 그러니까 출장을 다녀오기 전에 보냈잖아. 알고 있걸 떠나서 뭐 그거를 탐는데 또 7통을 더 보냈다. 이것도 좀 애매한데?
도합 총 7통이 나왔다. 편지 봉투들을 보니 이 어떻게 된 것인지 한눈 알 수 있었다. 아니 근데 그거 반송도 좀 애매해. 전부 반송되리라는 확신이 없잖아. 애초에 그 주소로 보내는 거, 반송할 주소를 알았다면 굳이 반송이라는 귀찮은 과정을 거칠 필요도 없이 바로 보내면 되는 거야. 굳이 반송시킬 필요가 없잖아. 그냥 보내면 되는 건데. 이거는 그거겠네. 그러면 이거는 뭐 추리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있었던 일 생각하는 약간 그런 거네. 아니 그러니까 이거 지금 여러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보면 7통의 편지에 해당하는 수신인 주소를 어디선가 찾아 적었는데 슬쩍 물어보니 모두 가본 적이 없는 먼 곳들이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건 뭐냐면, 7개를 다 다른데 적었는데 어떻게 한 장소에 도착했는가, 그 트릭을 맞춰야 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반송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탐정은 7개를 다 다르게 적었는데 어떻게 한 장소로 다 7개가 도착했느냐. 근데 또 반송을 왜 숙소로 또 했냐면 모르지 뭐. 그냥 문제 개같이 내고 싶겠지. 그 개같이 하고 싶었겠지 뭐.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냥 조건인 겁니다. 다 다른 곳으로 보냈다. 7통에 해당하는 수신 주소 어디서 찾아 적었고, 아니 누가 보냈는지는 확실하게 알겠죠. 왜냐면 그 주소가 어쨌든 간에 지금 저 숙소 주소가 적혀있을 테니까 보낸 주소를 숙소 주소로 적고 없는 데다가 보낸 다음에 그게 반송돼가지고 그 보낸 이 주소로 돌아오게 만들었다. 뭐 이런 식일 것 같아요. 나름 재밌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꾸며줘 홈즈. 탐정의 방문은 며칠째 굳게 닫혀있다. 아마도 집 보수를 하면서 내 방의 가구와 가전제품들을 모두 교체하는데 그게 세밀한 모양이었다. 탐정이 그것 때문이라고 얘기한 바는 없었지만 뭐 그리 짐작하기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나는 오히려 잘됐다 싶어 미뤘던 여행을 해치우는 기분으로 다녀왔는데 돌아온 날도 여전히 탐정의 방문은 열리지 않았다. 하지만 여행을 다녀온 뒤라 거기에 마음을 쓸 틈도 없이 쓰러져 자고 말았다. 그러다 갑자기 켜진 TV 소리 때문에 잠에서 깼다. TV가 왜 켜진 것일까? 이런 일에 민감한 편인 나는 약간의 불안감을 느끼며 TV를 끄고 잠이 들었다. 몇 시간 뒤에도 왠지 오싹한 느낌 때문에 다시 깼다. 여름도 아닌데 에어컨이 강하게 틀어져 있던 것이다. 대체 무슨 일이지? 내 정신이 점점 움츠러드는 것 같다. 그런데 잠시 후 또 TV가 시끄럽게 켜지고 에어컨이 냉기를 뿜어냈다. 이번엔 로봇 청소기까지 정신없이 바닥 위를 돌아다녔다. 더는 참지 못하고 내 마음속 공포라는 감정의 스위치가 켜지고 말았다. 나는 당장 내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뛰쳐나왔다. 내가 달려간 곳은 닫혀있던 탐정의 방. 불이 꺼진 탐정의 방은 다행히 열려있었고 탐정은 안락의자에 앉아 포근한 이불을 듣고 매우 편한 모습으로 자고 있었다. 그 모습이 꼭 안락의자에 낀 이끼 같았다. 이 순간에 탐정의 안락의자를 불편의자로 만들고 싶다는 건 내가 악당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결코 아닐 것이다. 나는 탐정이 자고 있는 안락의자를 미끄러운 마룻바닥 위에서 조용히 끌어 내 방 속으로 밀어넣었다. 하지만 그것이 사건의 끝이 아니었다. 옮긴 탐정의 방에서 나는 앞에서 겪었던 공포를 나머지 밤 동안 똑같이 헤맸었다. 온갖 가전제품들이 미친듯이 날뛰었고 나도 모르게 엄청난 비명이 질렀다. 그 비명에 내가 더 놀랐을 정도니까. 잠시 후 내 방에서 느긋하게 걸어온 발소리를 들렸다. 친구가 비명을 지른 거면 조금 더 서둘러야 하는 것 아닐까? 어쨌든 탐정이 나타나서 탐정 방에 불이 밝혀지고 내가 다소 마음의 안정을 찾은 건 사실이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었을까? 밝은 빛에 눈이 적응하기 시작하자 며칠 동안 닫혀있었던 탐정의 방 내부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주위를 둘러보는 난 탐정의 방이 무언가 이전과는 달라졌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리고 공포된 우라병의 스위치가 켜지고 말았다. 이 모든 것은 탐정의 짓이었으니까. 과연 탐정은 어떻게 나를 무서운 원격으로 가전제품들을 작동시킨 원리 IoT 아드윈 기가신이 이거 진짜 저 기가신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 진짜 아니 TV, 에어컨, 로봇 청소기 전부 그 IoT로 묶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드립이 아니고 진짜 답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진짜로. 솔직히 뭔가 달라졌다는 게 뭐냐면 거기에 막 스마트 스피커 같은 게 놓여져 있었던 거지. 드립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죠. 집 보수를 하면서 내 방의 가구와 가전제품을 뭘 교체했다. 전부 다 신제품으로 바꿨다는 거야. 그러니까 IoT가 들어갔다는
그 들어간 신제품의 가전제품을 바꿨기 때문에 이거 내 생각에 리얼이야. 이거 리얼 기가진이야. 드립이 아닐 수 있어 이거 진짜로. 아니 그니까 님들은 드립이라고 쳤지만 이거 지금 준 힌트들이 지금 그걸 가리키고 있어 지금. 사물 인터넷. 어쨌든 간에 저걸 거예요. 지금 탐정의 방 내부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전과는 달라졌다는 게 뭐냐면 탐정의 방에 있는 가전제품들이 내 방에 있는 가전제품들로 교체되어 있었다는 거를 눈치채고 그래서 지금 IoT를 이용해서 내 방에 그것들을 원격으로 조정했구나 뭐 이렇게 되겠죠. 잠꼬대는 아닌 것 같아요. 잠꼬대 때문에 동작한다고 치면 애매해.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탐정이 얘를 골리려고 의도적으로 그 IoT를 조정해가지고 막 멋대로 작동시킨 거야 그냥. 잠꼬대는 너무 넌센스야. IoT가 이렇게 리모컨이었어. IoT도 아니고 그냥 리모컨이었어. 아니 씨발. IoT 그냥 아니 킹모컨이었어. 아니 이게 그러니까 말은 되는데 왜 화난 거냐고 묻잖아요. 일단 리모컨으로 켜지고 꺼지는 거에 대해서 공포감을 느낄 정도의 사람, 그러니까 시대적인 배경이 있다면, 만약에 이게 뭐 리모컨 처음 나왔던 시대의 이야기였다라고 시대 배경을 설명해줬으면 거기 놀랄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근데 이제 문제가 내가 생각한 이거를 위해서 새로 바꿨고 IoT 같은 게 적용돼서 리모컨으로 조정하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조정했기 때문에 놀라는 거다,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생각을 거쳤잖아. 근데 이제 그냥 리모컨으로 조작했다니까 맥 빠지는 거야. 너무 쉬워서. 근데 나도 문제 하나 내볼까? 고양이를 기르고 있는 애묘인 애묘인 초모씨가 있었다. 근데 어느 날 컴퓨터를 하던 중 갑자기 컴퓨터가 꺼졌다. 그 귀신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할 때마다 컴퓨터가 꺼지는 것이다. 컴퓨터가 15분마다 한 번씩 꺼지는 것이었다. 왜일까? 생각해봐. 그러면 이제 문제 정답. 컴퓨터가 뜨끈해져서 고양이가 올라갈 때마다, 컴퓨터가 뜨끈해질 때마다 고양이가 올라가서 전원이 꺼졌던 것이다. 컴퓨터 전원이 위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거 문제는 좀 재밌네. 너무 고차원적이네. 이상하게 15분마다 컴퓨터 꺼지는데 컴퓨터가 꺼진 이유. 그건 문제 좀 재밌네 좀. 이거 본능적으로 좀 흥미롭게 내버렸어 문제를. 너무 본능적으로 본능적으로 너무 문제를 재밌게 내버렸는데. 아니 이건 예시가 아니야. 잠깐만. 개똥 같은 예시를 들어야 되는데. 1회는 유실됐네. 2003년부터 이어져 오던 유구한 전통이었습니다. 국정원의 전통. 야 이거 뭐 생각날 때마다 올리나 보네. 매 10일, 24일, 10일, 24일. 근데 그 이전 거는 유실되었네. 94회부터 시작됐네. 시험 칠 때 수학 30번 문제가 너무 답이 쉽게 잘못 푼 줄 알았는데 맞았을 때의 허무함 같은 건가요? 그렇겠죠. 이렇게 쉬울 리가 없는데 하고 막 생각했더니 그렇게 쉬운 게 맞았던 거지. 그게 맥 빠지는 거지. 사실 추리 게임에서, 추리 문제에서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있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들이 나와서 누구나 그걸 추측할 수 있어가지고 이게 함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너무나 당연한 게 맞았을 때 막 허탈함은 정말로 심한 허탈감입니다. 그거는. 왜냐면 보통은 추리 문제를 푸는 사람들은 문제가 이렇게 쉬울 리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쉽다면 함정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추리 소설이나 추리 게임, 뭐 어쨌든 추리를 좋아하는 독자들이라면 막 흉기의 행방, 뭐 갑자기 칼에 찔린 자국이 있었다. 칼에 찔린 자국이 있었지만 안에서는 흉기가 발견되지 않았다. 어떻게 된 일일까? 범인이 주머니에 흉기를 넣어서 도망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면 어이가 없잖아. 뭐 온갖 생각 다 하겠지. 뭐 얼음으로 칼을 만들어 쑤신 다음에 얼음이 녹아 사라졌다. 뭐 이런 식으로 해야지. 주머니에 칼을 넣고 너무 당연한 문제잖아. 공포게임을 하던 정태준의 컴퓨터에서 갑자기 고자라니 소리가 계속 나기 시작했다. 원인이 뭘까? 정답, 키보드의 재생 버튼을 실수로 눌러버린 것. 여러분 뭐야, 왜 고자야? 뭔 소리야 이게? 아니 왜 고잔데? 왜 나와 이거? 잠깐만. 자, 손대. 왜 나와? 나오고 있나? 뭐야 이거?
왜 고자라는 거? 여러분 들리나요? 왜 나는 거야 이게? 아니 돈에도 아니고? 이게 틀어졌네. 이게 왜 틀어져? 그건 추리하기 힘들지. 그 게임이 꺼지는 0.1초의 순간 동안 엔터를 눌려버렸고 엔터가 마침 바탕화면에 포커싱 돼 있었고 그 파일이 하필이면 고자라니 파일에 됐기 때문에 그거 추리하기 힘들었지. 저도 순간적으로 그걸 추리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공포가 밀려온 겁니다. 아까 그 탐정 친구처럼 제가 그거를 추리해내기가 이 고자란이라는 게 나오는 이유를 추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왜냐면 너무나 복잡한 우연을 통해서 나온 그런 음성이기 때문에 추리하기 힘들었죠. 그리고 처음에는 도네에서 나온 건가? 도네가 나오고 있는데 도네 표시가 안 되고 있는 게 아닐까 하고 도네 확인해보고 그리고 그 내가 추측한 원인들이 다 아닌 거면 내가 뭔가 데드 스페이스에서 나오고 있는 소리인데 그게 고자란이랑 비슷하게 들려 제가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그리고 그것도 아니니까 내가 미쳐버린 고자란 때문에 미쳐버린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하다가 이제 나가보니까 그거 이겼던 거지. 자 94회 추리 퀴즈. 사라진 흉기.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중국인 스파이가 살해되었다. 몇 주일 전 한국의 첨단 기술을 훔친 이게 좀 옛날 거다 보니까 약간 좀 빽빽하게 쓰셨네. 엔터도 좀 잘 안 치고. 스파이가 은요일 요원에게 검거되었다. 중국인 스파이가 훔친 것은 B2 폭격기 등의 최신형 스텔스기를 추적할 수 있는 스텔스 탐지 기술이었다. 중국인 스파이가 훔친 스텔스 탐지 기술은 CD에 담겨 있었는데 아니 왜 그냥 이제 중국인 스파이를 왜 이렇게 강조를 해? 중국인 스파이라고 해놓고 그냥 다음부터 그냥 스파이라고 해. 중국인 스파이가 입을 열지 않아 아직까지 그 CD가 숨겨져 있는 것을 알아내지 못했다. 중국 스파이가 투옥된 것은 외국인 전용 구치소였다. 교정당국은 외국과의 인권 문제 마찰을 우려해 외국인들을 따로 격리 수용하고 있었고 대우도 특별해. 식사도 각 나라의 습관에 따라 동양인들에게는 밥과 국을, 중동인들과 서양인들에게는 빵과 우유를 제공하고 있었다. 중국인 스파이가 수용된 곳은 S구치소 이사였다. 이사에는 모두 5개의 독방이 있는데 중국인 외에도 미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인, 러시아인, 독일인 재소자가 수용되어 있었다. 각 사방에는 강다란 나무 침대 하나와 세면기,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고 복도 중앙에 따로 공동 샤워실이 갖추어져 있었다. 각 사방은 오전 8시에 문이 열려 오후 6시에 문이 잠겼다. 문이 잠기기 전 낮 시간에는 사방 내의 복도를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었고 샤워실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었다. 편하네. 중국인 스파이가 샤워실에 알몸인 채로 누군가에게 살해된 것은 폐방이 되기 직전인 5시 30분경에. 근데 중요해. 이런 조건들을 깔아주는 건 되게 중요해요. 이게 빽빽할수록 추리물의 어떤 그 완성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외국인 재소자들 중에 또 다른 스파이가 있어. 중국인 스파이를 협박하거나 사탕발림으로 스텔스 탐지 기술이 담긴 현장에 도착한 은율 요원이 조사에 들어갔다. 중국인 스파이는 어떤 흉기에 목을 찔렸는데 국정원에 어울리는 약간 그런 테이스트로 쓰려고 한 것 같아요. 현장에서 어떤 흉기에 목을 찔렸는데 현장에서 흉기가 발견되지 않았다. 교도관들과 은율 요원이 합동으로 외국인 재소자들의 방을 샅샅이 뒤졌지만 흉기뿐만이 아니라 흉기가 될 만한 물건조차 발견되지 않았다. 재소자들은 거울도 플라스틱에 은을 입힌 것을 썼고 숟가락과 젓가락 훨씬 굵은 흉기에 찔렸다. 밥과 국을 스테이크가 이거 저거 아니야 이거? 모범 시민 아냐? 스테이크 뼈를 사용해서 뼈로 찔러 죽였네. 모범 시민. 잠깐 발견되지 않았다. 잠깐 보자. 덜고 보자. 왜 미국에게는 밥을 제공하죠? 한국에 오래 살아서 K 입맛이 돼버렸네. 빵보다는 밥과 김치가 좋답니다. 그것도 찹쌀밥을 특히 좋아한다며 며칠 전에 다른 재소자들에게 스테이크 특식이 나왔을 때 칼을 사용하긴 하지만 말뚝처럼 둥글고 찹쌀밥 뭉쳐가지고 찹쌀 몽둥이로 찔러 죽였나? 찹쌀검 광기의 찹쌀검 찹쌀로 풀을 쓴 다음에 그 풀을 말려가지고 찹쌀검 광기의 찹쌀검. 아니 가능은 할 것 같아.
가능할 것 같아요. 찹쌀이 굉장히 이제 풀처럼 쓸 수 있고 마르면 굉장히 날카롭고 딱딱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찹쌀이라고 언급한 자체가 그냥 쌀이 아니라 찹쌀인 거는 그냥 쌀은 뭉쳐지지 않고 찹쌀은 으깨면 저거 되거든요. 그러니까 찰떡칼로 찰떡같이 죽인 거야. 뭔가 말뚝처럼 둥글고 뾰족한 것을 사용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찹쌀을 이렇게 뭉쳐가지고 이렇게 뾰족하게 송곳처럼 만든 거를 쓰셨다. 그리고 일단은 이게 디테일이 있는 것 같아요. B2 폭격기는 B2 폭격기 있잖아요. B2 폭격기의 그 탐지 기술, 이게 이제 밝혀지면 제일 타격받는 것은 바로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인이 저질렀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거를 더 이제 하면서 살인 무기는 찹쌀검. 살인 무기는 찹쌀검. 아니 진짜 리얼 찹쌀검일 것 같아. 아니 이게 굳이 한국 입맛으로 K 입맛으로 변해가지고 그냥 쌀보다 찹쌀 달라고 하는 게, 미국인이 찹쌀 맛을 알아가지고, 솔직히 찹쌀로 밥 먹는 거는 한국인도 하기 힘들어요 진짜로. 한국 입맛도 아니에요 솔직히. 찹쌀밥은 찹쌀이 섞여 있어야지 먹을 만한 거지. 찹쌀로만 밥 먹으면 질어서 진짜 못 먹어요. 먹기 힘들어요. 하지만 스테이크 대신 찹쌀밥을 특식으로 주문해 먹기로까지 했어. 그리고 저거겠지, 찹쌀검을 이제 쑤셔 넣은 다음에 그거 씻어서 먹어버렸다. 자, 한번 답을 보겠습니다. 추리는 충분하게 한 것 같아요. 똥물에 흘려버렸을 수도 있겠고. 찹쌀 펀치. 찹쌀 펀치. 그럴 수 있어요. 진짜 교도소 안에서는 진짜 별의별 도구로 전부 다 무기를 만들거든요. 찹쌀로 만든 거 이게 처음일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이런 추리 문제를 맞추는 방법이, 제가 추리력이 뛰어난 게 아니라 의도를 파악할 수밖에 없긴 하거든요. 왜냐면 이상한 부분 있잖아요. 왜 굳이 스테이크 대신에 찹쌀이라는 게 나왔을까? 그러면 이제 그 찹쌀이라는 게 중요한 키워드라는 거예요. 아까 문제가 어떻게 보면 좋으면서 나빴던 게 브라질이라는 키워드와 고원지대라는 키워드가 있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나는 브라질보다는 고원지대에 꽂혔던 거지. 브라질이라서 고원지대라는 그런 소재가 나온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데로 흘러간 거지. 브라질 자체가 키워드였는데. 깨트려놓고 변기소에 집어넣고 물 내렸다. 바풀 말뚝은 화장실 정화조석에서 물에 풀어져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제 95회 추리 퀴즈, 완벽한 알리바이. 여기서는 은요일요, 원래는 이제 국정원 직원이었다가 점점 이제 그 탐정이라는 캐릭터로 변해갔나 보네. 은요일 요원은 급히 장미여관으로 달려갔다. 가자 장미여관으로. 가자 장미여관으로. 은요일 요원은 얼마 전부터 암호명 미스 울프로 불리는 마약 밀매움을 쫓고 있었는데 그녀가 살해된 것이었다. 미스 울프는 홍콩 마약 조직의 일원이었다. 그녀는 한국으로 마약을 밀반입하는 책임을 지고 있었는데 한국으로 들여온 마약을 조직 몰래 유통시킨 뒤 잠적을 했다. 살인사건이 발생한 장미여관은 외국인 전용으로 1층 건물이었다. 여관 입구에 주인이 기거하는 방이 있었고 그 앞쪽으로 복도를 따라 1호부터 10호까지의 방들이 차례로 들어서 있었다. 살인사건이 발생한 방은 가정 안쪽에 있는 10호였다. 10호실에 들어가니 침대 위에 미모의 여자가 쓰러져 있었다. 여자는 목을 칼에 찔려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 있었다. 틀림없는 미스 울프였다. 겨울인데도 15실은 창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텔레비전이 부서져 있었다. 자, 겨울에 창문이 활짝 열려 있어서 바닥에는 미스 울프 휴대폰이 떨어져 있었는데 집어 던지기라든지 배터리가 분리돼 있었다. 은요일에 어떻게 된 사건인지 시체를 발견한 여관 주인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살인사건이 벌어지기 직전 중국인 장기 추수업인 8호실에서 중국어로 부르는 시끄러운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참다부터 여주인이 8호실로 다가가 방문을 두르니 노랫소리가 멈췄다. 그리고 발음이 어색한 한국말로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는 커다란 목소리가 들려왔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10호실에서 무엇인가 부서지는 쾅 소리가 났다. 연이어 누군가 급히 문을 쾅쾅 두드려대기 시작했다. 주인이 급히 10호실로 다가가 문을 두드리니 조밍아 조밍아는 외침이 들려왔다. 조밍아 조밍아? 그리고 곧바로 고통스러운 커다란 비명소리가 들려온 뒤 조용해졌다. 여주인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이 확실하다는 생각이 큰 목소리 남편을 불렀다. 남편과 8호실의 중국인이 거의 동시에 문을 열고 복도로 뛰어나왔다. 여주인은 중국인과 함께 남편이 가져온 열쇠로 문을 열고 10호실로 들어갔다. 방 안에는 칼을 목에 찔려 죽은 시체. 범인은 창문으로 도망가기 틀림없어요. 제가 계속 방문 앞에 서 있어 출입문으로 도망갈 수 없었거든요. 창문 밖엔 눈이 쌓여있었는데 사람의 발자국을 찾을 수 없었다. 다만 지붕에 처마가 돌출되어 있어 창문 밑쪽으로는 눈이 쌓여있지 않았다. 눈을 밟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거리는 1호실 창문에서 15실 창문까지 뿐이었다. 범인이 창문으로 도망가시 확실하다면 범인은 1호실에서 15실까지의 투숙객 중에 한 명임이 틀림없었다. 비명 소리가 그렇게 컸다니 이상하군요. 칼이 기도와 성대를 관통해 비명을 지르기가 불가능했을 것 같은데. 약간 허스키한 비명 소리였는데 저는 들은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8호실 남자와 통화를 했고 그 시간에 중국이 시끄럽게 노래를 하고 있었다고 했는데 미스 울프 핸드폰으로 본명이 왕범죄이며 미스 울프와 같은 허경 마약 조직 일원이라도 흔히 왕범죄의 방에 들어갔을 때 왕범죄는 목감기에 걸렸다며 수건으로 목을 감싸고 있었다. 왕범죄는 혈관에 괴물에 투숙했었던 사람답게 방 안에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던 텔레비전과 냉장고 위에도 컴퓨터와 고급 오디오까지 갖춰놓고 있었다. 흔히 조사해보니 왕범죄가 벗어놓은 바지에 핏자국이 있었다. 신발도 아닌 바지 위쪽에 묻어있다는 것이 이상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왕범죄가 유력한 용의자였다. 그럼 그렇지. 범인은 왕범죄야. 알리바이를 만들기에 별짓을 다 했군. 왕범죄는 미스 울프를 죽이고 어떻게 알리바이를 만든 것일까? 자, 8호실에서 시끄러운 노랫소리가 들어왔고 방문을 두드린 노랫소리가 멈췄고 어색한 거 죄송합니다라는 커다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씨발 이거 그거 아니야? 자, 잠깐만. 저거일 것 같아요. 그 지금 처마 이야기 나왔잖아요. 아니 처마 이야기 나왔는데 연통 같은 거 있잖아요. 연통 같은 거. 그걸 통해서 8호실로 연결해가지고 그 전화기처럼 그 처마에 저기 그 빠지는 그 종이컵 전화기 같은 것처럼 그 파이프 처마가 돌출되어 있어. 비명 소리가 그렇게 컸다니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허스키하다는 게 파이프 때문에 울려가지고 허스키하게 들렸던 거지. 근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안에서 이게 뭐 또 중국어로 뭔가 있을 것 같고 무엇인가 부서지는 쾅 소리가 났다. 휴대폰이 떨어져 있었는데 집어 던지기라도 했는지 배터리가 분리돼 있었고 이게 이제 저걸 거고 아니 스피커폰으로 했겠네. 이거는 허스키한 게 휴대폰의 스피커폰 모드로 그 소리가 나는 것처럼 지금 통화 내역이 있는 거 보면 통화를 한 기록이 있다는 거. 이게 시체가 발견되기 바로 시점이니까 이거는 그거겠네요. 스피커폰으로 있는 것처럼 2003년도에 스피커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썼겠죠. 스피커폰이 이제 보급되기 시작하니까 이제 휴대폰의 스피커폰 그걸로. 그런데 이제 부서지는 건 어떻게 부서졌냐? 그래. 자, 부서진 건 어떻게 부서졌냐? 벽에 붙여서 부서졌어야 되니까. 아, 근데 부서진 거는 뭐냐면 저거야. 안에서 저기 미스 울프의 핸드폰으로 내가 그 연결한 그걸로 이제 노래를 불렀고 그 안에서 노래를 불러가지고 그 고급 스피커로 연결된 소리가 나온 거고 그리고 나가면서 이제 비명 지르고 부시고 자기 방으로 돌아간 거지. 그리고 다시 나오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미스 울프의 전화기로 저기 자기 방에 있는 스피커에서 말하는 것처럼 노래를 부른 거지. 이해되시나요? 그냥 너무 간단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바지 위쪽에 묻어 있다는 건 이제 범인임을 이제 그냥 하는 거지. 그게 중요한 요소는 아닌 것 같아요. 핸드폰을
그 스피커랑 연결해서 거기서 목소리가 들리게 만들어 놓고 미스 울프의 전화기로 통화를 한 다음에 그걸 부시고 나가는 거지. 다시 나가서 8호실로 들어간 거지. 근데 이제 그때 노래를 8호실 안에서 부르고 있었다는 알리바이가 있었고 죄송합니다라고 아직 했으니까 그러니까 알리바이만 깨면 되는 거니까. 아니 미스 울프 목소리가 그렇겠지. 미스 울프 목소리인 척 하면서 여자 목소리로 비명 질렀겠죠 뭐. 저기 인터넷에서 여자 목소리는 뭐 검색해가지고 했겠지 뭐. 그러니까 이미 죽어 있어서 그러니까 문두디링가 이미 죽어 있는 상태에서 있는 것처럼 해서 살해 시각을 그 오인시킨 거지. 그러니까 비명을 지를 수 없는 상황에서 비명을 질렀으니까 이건 왕범죄가 이제 으악 하면서 막 이제 비명 질러가지고 그때 죽은 것처럼 위장한 거야. 정답 한번 확인 들어갑니다. 쿵착짝 쿵착짝. 맞다. 조밍아를 외친 목감기에 걸린 것으로 규정했다. 아 조밍아가 도움이야? 도움. 찹쌀 젤리 거물일 수 없다. 예 이거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지금 한 달에 2번씩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무려 549회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약간 비정기적으로 생각날 때만 올리는 것 같긴 한데 이거 짜느라 고생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 대마시안 샵이 크리에이터를 지원합니다. 샵.대마시안.com